네, 안녕하십니까. 해양대학교에 있는 고영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 내용은 2024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발의 현황과 소비자 권익 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24년도라고 한다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이제 겹치는 시기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현황에 대해서 그 주된 내용과 과연 이러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 소비자 권익과 여기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고 그 한계 그리고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소비자 권익을 더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꼭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2대 국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발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지금 현재 총 21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걸 크게 나누게 되면 전부 개정안 3개와 그 다음에 일부 개정안이 18개로 나눠지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즉 전부 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나눠서 각각의 내용들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내용에 여기서 한계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시장이 등장하게 된 것은 소비 시장의 변화에서부터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정전에는 대면 시장을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비대면 시장으로 여기서 발전하게 되었고요. 비대면 시장이 정전에는 이 카탈로그 판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시장이 여기서 정보통신 기술의 여기서 발전으로 해서 최근에 있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즉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다시 크게 자사몰 시장과 그 다음에 플랫폼 시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사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판매 사업자가 직접 사이버몰을 개설하고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 즉 말하면 온라인의 가상 공간에 여기서 5일 장터와 같은 여기서 누구든지 판매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는 장터를 개설하고 거기서 소비자가 여기서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하는 방식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정전에는 이 자사몰 방식이 조금 더 보편적이었다고 한다면요. 최근에는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자사몰보다 더 차지하는 여기서 비중이 높아지는. 즉, 그래서 최근에는 6대 4의 정도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으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판매 사업자에 있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서 보다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자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수의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다양한 재화들을 비교 검색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여기서 재화를 여기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판매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지는 각종 규제를 여기서 피할 수 있다는 여기서 장점이 있게 되죠. 이러한 각 당사자들에게 부여되는 특징으로 인해서 장점으로 인해서 이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여기서 확산되게 되었고요. 이라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2020년도 이후에 여기서 크게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은 여기서 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급성장할 수 있는 여기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기서 언제 어디서든지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여기서 발생했던 다양한 형태의 여기서 소비자 피해가 있었고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여기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약간 기존에 방문 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통신 판매에서 소비자 보호보다 굉장히 많은 점에 대해서 강화를 했고, 특히 통신 판매 중개업자, 지금으로 보게 된다면 약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고 있는 여기서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대해서 약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징적이고 소비자 보호에 굉장히 유리한 적합한 여기서 약간 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가지고 이 2002년도에 약간 제정이 되었던 이 전자상거래법은 기존에 약간 통신 판매 시장을 약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급속도로 약간 성장 발전했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약간 많은 비판들이 약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2018년도 이후부터 2021년도에서 각각 이 전자상거래법을 이 통신 판매가 아닌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여기서 전면 개편하고자 여기서 두 차례에 의해서 전부 개정안이 약간 발의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행하게도 각계각층에 갖고 다양한 여기서 반대의 목소리에 의해서 전부 개정안을 해갖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전자상거래법이 여기서 과연 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여기서 주된 거래 방식으로 해가지고 삼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충분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여기서 해갖고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여기서 그게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해갖고 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전자상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여기 대해서 부족한 점, 한계점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해서 보다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약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법 전면적으로 약간 개편을 해서 이 전자상거래법을 통신판매 중심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중심으로 약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각각의 여기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한계점들을 여기서 개선을 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여기서 측면, 이 두 가지. 그래서 전부 개정안과 일부 개정안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특징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불과 5월 말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하게 되면 거의 5개월에 불과하지만 지금 현재 총 21개의 여기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한 여기서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여기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 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에 여기서 진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내용이지만 가장 최근에 2020년도 이후에 여기서 이루어졌던 시커머스라는 중국발 여기서 플랫폼 사업자의 여기서 적극적인 여기서 국내 시장의 공략,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하였던 티커머스라는 여기서 거대한 여기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켰던 이런 여기서 불행한 사태가 하나가 발생했다는 점이 이런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의 개정안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여기서 발의되었던 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대해서 2024년 7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 여기서 총 21개의 여기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그 형태를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 대해서 3개의 전부 개정안과 그 다음에 18개의 일부 개정안이 여기서 발의된 상태고, 발의의 주체를 본다면 정부 발의안이 1개, 그 다음에 의원 발의안이 여기 대해서 20개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시기적으로 조금 보게 된다고 하면요. TMF 사태 이전에 발의된 법안이 2개라고 한다면 TMF 사태 이후에 여기서 발의된 법안이 총 19개 법안이어서 이 TMF 사건이 여기서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가 여기서 촉발하게 된 크나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대해서 C커머스라고 일컬어지는 해갖고 중국발 플랫폼 기업들의 여기서 적극적인 해갖고 공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역시 하나 이와 같이 해갖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단시간 내에 여기서 다수의 법안으로 여기서 발의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해갖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자상거래법에 여기서 21개나 여기서 발의가 되었는데 그게 크게 이제 나눠보게 되면 전부 개정안과 일부 개정안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개의 여기서 전부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런 개정안의 내용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점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박상혁 의원안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법 체계하고 개편부터 시작해서 영어의 정비, 그 다음에 인접 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 범위의 확대, 선불시 할부 거래에 대한 법 적용 범위와 합리화, 여기에 적용 규정의 신설, 정보의 투명화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 의무 신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고지 의무 신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도입,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 의무 신설,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 방안, 동의 의결 제도의 도입, 임시 중지 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그 다음에 금지 무효가 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범위 확대, 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시는 이정문 의원안, 그 다음에 전재수 의원안, 여기서 그 내용 역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와 같이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전부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여기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의 여기서 보호, 그 다음에 증진에 있어서 충실히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의 전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비대면 거래 시장에 있어서 통신 판매 중심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개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 판매 위주로 여기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 중심으로 해갖고 개편이 돼야 된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걸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다만 이런 용어를 내고 또는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기존에 여기서 법을 가지고 교율했던 법이 개정된 법으로서 다 커버를 하고 여기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개시장에 있어서 단순히 통신 판매 중개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다른 여기서 중개 방식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규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입법적인 공백, 즉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고민해서 여기서 그 법 체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서 법률의 영어적인 내용도 여기서 다시 조금 검토가 그 다음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배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인접 지역에 대한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다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법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는 적용 배제에 있어서 여기서 종전에 자본시장법에 있던 내용을 여기서 금융시장법으로 여기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상법에서도 여기서 자본시장법이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여기서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 배제하는 것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이제 선부식 할부 거래, 즉 상조업이라고 하는 이 선부식 할부 거래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할부거래법에 의한해 가지고 여기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에 가지고 여기서 보호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 지금 현재로 한다고 하면 약간 청약 처리라든지 여기서 약간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여기서 범주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90%에서 100%, 그 다음에 에스크로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100%의 약간 보장을 받는 방식인데, 그 다음에 청약 철회도 언제든지 약관할 수 있는 방식인데, 만약 이 법의 적용 배제를 적용해서 약관 배제시키고 할부거래법만 해갖고 적용을 하게 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약관 소비자 보호는 굉장히 약화되는 여기서 결과를 해갖고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고가 약간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여기서 전상법에서 약간 적용을 배제시키고 여기서 할부거래법만을 해갖고 적용을 시키고자 한다면 할부거래법에 있어서 해가지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상법에 해갖고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외 적용인데요. 이 역외 적용은 지금 이제 최근에 여기서 이제 시커머스부터 시작해서 미국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각종 여기서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인 여기서 진출과 공략에 의해서 해가지고 해외 직구가 여기서 굉장히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우리의 소비자가 여기서 국내 사업자와 거래했을 때 받는 해갖고 보호의 수준이 해외 사업자와 해갖고 거래했을 때 동일하게 해갖고 여기서 적용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내가지고 여기서 던지고 있고요. 따라서 국내 소비자가 누구하고 해갖고 거래했든지 그게 국내 사업자든지 아니면 해외 사업자든 관계없이 해갖고 동등한 여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본다고 하면 전자상거래법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하게 해갖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해갖고 신설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국내 대리인 제도뿐만 아니라 역외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같이 여기서 국내 소비자가 여기서 국내법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기서 해갖고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동등한 해갖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해갖고 여기서 지금 방안이 개정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서 국내 대리인 제도를 해갖고 둔다는 그 자체만으로서는 지금 사실상 이게 어렵지 않느냐.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서는 해가지고 국제사법을 해갖고 적용을 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해가지고 전자상거래법을 해갖고 전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행정규제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국제사법을 적용을 통해서 해외 사업자에게 전상법을 내갖고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조금 다시 재고가 여기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여기서 입법론적으로 해갖고 여기서 모순 없이 이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역외 적용에 관한 규정과 함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약간 같이 신설돼야만이 비로소 여기에 대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해갖고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맞춤형 광고 규제인데요. 소비자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여기서 자사몰에서 해갖고 거래를 할 경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화가 또는 해갖고 그런 제화를 판매한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 등이 제시했던 여기서 키워드, 최저 가격이라든지 여기 대해서 거래량, 판매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서 검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가지고 제시된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상품을 해갖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갖고 검색의 결과가 제시되었던 해갖고 키워드에 적합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갖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해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갖고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왜곡된 정보, 즉 말하면 소비자가 지시했던 판매량,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최저가라든지 그런 검색어와 여기서 무관하게 플랫폼 사업자 또는 해갖고 자사몰 사업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해갖고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소비자는 왜곡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적으로 해갖고 최근에 몇 건의 여기서 해갖고 사건에서 해갖고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가지고 여기서 규제의 약고 필요성이 여기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여기서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기서 방안을 신설하는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서 소비자의 온라인 행태 정보를 수집해서 소비자가 보다 관심을 갖는 여기서 제품을 바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가능성을 약고 높이도록 하는 맞춤형 광고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갖고 반드시 이 맞춤형 광고를 해갖고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온라인 행태 정보를 해갖고 수집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행태 정보는 사실상 보게 되면 소비자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집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해갖고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해갖고 어느 정도 여기서 보완을 해야 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충실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돼야 된다는 점은 여기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해갖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과연 해가지고 여기서 맞춤형 광고, 온라인 행태 정보에 대해서 과연 전상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는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위해 방지를 위한 약국 조치임인데요. 가장 해갖고 정전에도 해가지고 이런 소비자의 해가지고 재산,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해갖고 재화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갖고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조치 방안들이 해가지고 여기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해가지고 여기서 21년도에 정부 개정안에서도 해갖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해갖고 제가 조금 여기서 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해가지고 여기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여기서 단순히 해갖고 여기서 거래 중지라든지 여기서 중개를 해갖고 알선하는 것을 해갖고 여기서 차단한다든지 판매 중지를 그런 해갖고 조치뿐만 아니라 리콜 명령까지 들어갔고 리콜 조치까지 취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 전자상거래법이 거래에 있어서 해갖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냐 아니면 해갖고 여기서 소비자 안전법과 같이 안전에 관한 내용까지 다 담는 모든 해갖고 여기서 분야에 있어서 해갖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냐라는 해갖고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법의 핵심은 입법 목적은 거래 분야, 즉 비대면 거래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내용으로 해갖고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에 관한 내용은 소비자 안전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서 해갖고 규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갖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해갖고 이번에 해갖고 여기서 정부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리콜에 관한 내용이 아닌 여기서 판매 중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의 내용은 여기서 예전부터 해갖고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제시되었던 꼭 반드시 해갖고 보완돼야 될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생각이 되었던 분야고 다양한 법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연 전부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과연 지금 현행법보다 약간 진일보한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현행법의 내용보다 여기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사실상 보게 되면 어떤 플랫폼 사업자의 하고 책임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여기서 간단한 면책을 통해서 여기서 소비자 보호를 여기서 약화시키는 여기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를 약간 잠깐 제안을 한다면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약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거래 중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하고 그 역할들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여기 대해서 과연 누가 해야 질 것이냐. 즉 플랫폼 사업자가 해갖고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해갖고 입점 사업자가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대에서 해갖고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행의 수준에서 해갖고 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구만 또는 해갖고 영어 표현 정도 해갖고 수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갖고 근본적인 여기서 재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면적 여기서 규제 확대에 있어서는 여기서 지금의 그 청약철회와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여기서 편면적 강행 규정을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데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조금 확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즉 다양한 여기서 사법적 규정과 함께 여기서 공법적 규정이 가미가 돼야 되고 그런 사법적 규정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야만이 여기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있어서 보다 충실해질 수가 있다. 특히 이것은 국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산법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행정 규제라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법적 규정이 낮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법적 규정을 강행 규정화했을 때 가장 크게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즉 말하면 지금 현행에 있어서 역외 적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역외 적용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여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전자상거래법이 여기서 강행 규정이 되어야 되고 국제사법을 통해서 여기서 설령 해외 사업자가 그 중국법을 여기서 외국법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가 여기서 동등한 여기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서 확대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전면적으로 여기서 확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개별 여기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시된 내용인데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전부 개정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고 여기서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동의 의결 제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며 이미 독금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표광법에서 도입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정 조치 등을 통해서 또는 소비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것보다도 사업자가 미리 여기서 피해 구제에 대한 안을 마련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행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소비자는 보다 효과적으로 여기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의결제도에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문제는 이게 악용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을 여기서 끌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책임지산을 다 여기서 은닉시켜서 추후에 여기서 소비자의 여기서 구제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기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악용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TMF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여기서 통신판매 중개업자, 즉 에스크로에 대해서 정산 주기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 10개의 법안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는 여기서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런 내용을 전자상거래법에서 담아야 되느냐? 즉 말하면 이 정산주기를 담는다는 것은 어찌 본다고 하면 간접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본다고 하면 입점 사업자의 보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 전자상거래법이 입법 목적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데 갑자기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바뀌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의 성격이 여기에서 과연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입점 사업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내용은 필요하지만 과연 여기서 전자상거래법에서 개정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법, 즉 말하면 지금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재금 예치 제도에 대해서 약간 개정안이 여기서 5개가 약간 발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여기서 전상법에서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약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내용에서 여기서 물론 전자상거래법에서 약고 21조에서 금지행위 중에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내용을 약고 담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 구체적인 약고 내용을 본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굉장히 약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걸 위반을 했을 때 제재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싶이 할 정도로 여기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 개인정보 침해를 했을 때 그러면 전상법이 적용되느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해갖고 제4조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을 우선을 해갖고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해갖고 소비자에게 유리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이냐라는 해갖고 물음표가 찍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약고 통합해서 약고 규율하는 것이 약고 보다 바람직하다. 즉 이게 바로 2020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약고 규정하고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약고 통합시켰던 내용을 여기서 약고 그런 과정을 약고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전상법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여기서 통합적으로 약고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약고 생각을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전부 개정안과 일부 개정안의 약고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해가지고 이제 TMF 사태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여기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약고 발의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약고 개정이라는 것은 약고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내용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고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